반갑습니다. 가장 가까운 치유 제2장 현대의학적 치료의 한계에서 제일 주제 현대의학의 암과의 전쟁에 대해서 나눕니다. 1970년대 초 뇌암에 걸린 여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리칭 주연의 스잔나랑 홍콩 영화를 보면서 암이란 그 당시 희귀병에 대해 두려움을 크게 느낀 기억이 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암은 전염병과 같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제 거의 2~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가 되었다. 통계적으로도 모든 가족에게 암 환자가 생길 수 있는 시대라 할 수 있는데 과거 인류 역사에 이런 이상한 시대가 없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이 평생 살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은 36% 정도로 약 3명 가운데 1명이 평생에 한 번은 암에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인은 남자는 2명 중 1명, 여자는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 미국은 2030년까지 암 발생이 45% 증가해서 매년 230만 명이 암이란 진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012년에 1,400만 명에게 암이 발병하였고 20년 후에는 2,200만 명으로 증가하고 암 사망자 수는 82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엄청나게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암 발병 요인에 관한 미국 국립암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암 요인은 5 내지 10%는 유전적이고 90 내지 95%는 흡연, 나쁜 식생활, 음주, 스트레스, 비만,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 및 환경적 요인으로 꼽는다. 즉, 생활 양식의 급격한 변화가 급격한 암 발병을 불러온 것이다. 현대 서양의학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세균성 질병인 결핵, 콜레라 등 전염병 채취에 크게 공헌한 바 있고 전쟁이나 사고 등 위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는 데 뛰어나다. 그리고 손상된 무릎 등 신체 기관을 효과적으로 대체하며 성형수술을 훌륭하게 해낸다. 이러한 여러 분야에 있어서 현대의학의 공적과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생활습관 질환 치료엔 현대의학이 기대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보여주었다. 현대의학은 암질환에 대한 대응으로 3대 요법인 불태우고, 방사선 치료, 독살하고 화학요법, 제거하는 수술 방식을 취하여 왔다. 하지만 뉴스위크지에 의하면 미국은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40여 년간 2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암 정복에 나섰으나 지난 2008년 암에 의해 졌다고 선언하였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의학자들이 암세포의 정식 확산시키는 길을 차단시켜서 암이 제거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암세포는 다른 통로를 만들어 거침없이 확산시켜 나간다. 그래서 암 전문의이며 미국 암학회 수석 의료 책임자인 오티스 브로리 박사는 하나의 암세포는 100명의 총명한 암과학자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였다. 2012년에는 세계적인 암 전문가 100명이 한 곳에 모여 암과의 전쟁 상황을 검토하였으나 그 전망 역시 비관적이었다. 암은 전신질환으로 수술로 암세포 하나하나 전부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방사선 치료 역시 암덩어리를 죽일 수는 있으나 모두 없애지는 못한다. 화학요법도 암을 잠시 억제할 수는 있지만 완치할 수는 없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면역력과 체력은 떨어지고 암은 돌연변이 과정을 거쳐서 치료에 저항하게 된다.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법은 암세포를 사멸시키지만 동시에 면역세포도 사멸시켜 신체 면역력을 저하시켜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면역력이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되게 떨어진 암 환자들의 경우 감기나 폐렴에만 걸려도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골수암으로 고통받던 5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화학요법 치료를 받고 암이 절반이나 줄었다고 기뻐하였지만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적혈구와 혈소판이 바닥나고 매우 힘들어하였다. 그래서 중단하고 자연 치유를 하기를 권하였는데 조금만 더 받겠다고 하더니 다음 달에 사망하고 말았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중단하였다면 그렇게 고통받지 않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을 것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사실 항암 치료를 받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고 중단하는 환자들이 많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나았을 환자들이 많은 것이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미국 국립암연구소 빈센트 데비탑 소장은 이미 1985년 의회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항암제에 의한 화학요법은 무력하다. 암세포는 즉시 자신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반항암제 유전자로 내성을 키운 다음 항암제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근자에는 정상세포를 보호하고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이론으로 표적치료제가 개발되어 기대를 모았으나 그것도 일반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현저히 줄지 않아 여전히 환자를 힘들게 하며 암의 궁극적 치료제가 아니고 암세포 활성을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길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억제해 줄 뿐이다. 또한 비용이 비싸 치료비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는 문제점도 있다. 세계적인 면역학자이며 일본 니카다 의대 교수이며 암 전문의인 아보 도우루 박사는 항암제, 방사선 치료, 수술이라는 암의 3대 요법이 오히려 암 치료를 막는다고 한다. 요컨대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이 생겼는데 면역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항암 치료는 치료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암 전이를 저지하는 면역세포인 혈관주의 세포들이 박멸되고 심각하게 전이가 될 가능성이 3배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를 학술지 캔서셀에 발표하여 충격을 주었다. 또한 프레드 허친스 암연구센터 연구진은 항암 치료를 받은 정상세포들이 파괴될 때 WNT16B라는 단백질 물질을 방출시키며 바로 이 물질이 이웃 암세포들에 의해 먹힘으로 인해 암세포 성장을 촉진시키고 전이시키고 치료에 저항하도록 만든다고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하였다. 즉 항암 치료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그리고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암 자체 사망 위험보다 심각하다는 영국에서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암 치료제가 일부 병원에서 환자의 50%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후에 환자들에게 항암 화학요법의 위험에 대해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연구가들은 최초로 국가 수준의 조사를 실시했다. 화학요법 시작 30일 이내에 사망한 암 환자의 수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암이 아니라 약물이 사망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2014년 화학요법을 받은 23,000명의 유방암 여성 환자와 약 10,000명의 비초기 남성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화학요법에 따른 사망률에 대한 첫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가운데 1,383명이 치료 30일 이내에 사망했다. 연구가들은 노인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30일 동안 사망 위험이 높아졌음을 확인했다. 의사들은 유익보다 피해를 더 끼칠 수 있는 환자에게 치료를 권고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